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참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네, 참, 그저 어, 이게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줘야 되는 사회가 되지 않고 네, 지금 맨 꼭대기 사람 때문에 온 국민이 스트레스 받는 맞아요.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어, 그런 존재가 되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건지 바보로 하는 건지 그러게. 뭐 참,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더니 뭐 별소리를 하면 다 통할 줄 아는데 하여튼 영 그 신경을 되도록 안 쓰려고 어,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데 뭐 유튜브를 기나 뉴스 보면 뭐 그 소리 그런 것들이 안 나오지 그러게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케어하지 케어하지를 않고 못하고 예, 국민들이 도리어 정부가 하는 잘못될까 걸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때문에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 먼저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놀고 자,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해요 참. 그럼에도 우리는 화평의 소리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좀, 36번째 사이코지만 괜찮아. 예, 어쩌면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제목이 맞는 것도 같아요. 두 번째 예. 산상수훈 소금과 빛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이제 그 지난 영상을 찾아보면은 그래도 무슨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는 예, 말이 그렇더라고요. 있기 예. 때문에 이게 꽤 인정받는 드라마구나 이런 생각. 작품적으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고 음. 드라마로서 이제 나름대로 좀 그러니까 드라마가 괜찮다는 게 그냥 그럴싸하다는 거죠.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 예. 그런 현실이고 실제는 아니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그럴 수도 있다. 뭐 말이 된다. 뭐 그런 소리니까 이제 드라마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도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그 사이코라고 말할 때 이제 직접적인 사이코라고 쓰는 거는 이제 사이코패스하고 이제 소시오패스 이제 이건 완전히 병적인 걸로 보고 이제 그렇게 쓰지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코 그러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코라고 부르죠. 네. 뭐 또라이라고 부르듯이 이제 그런 근데 오늘날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런 사이코 정신적인 질환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젊은 네. 세대로 갈수록 통계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신적으로 나쁜 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데 유전적 요인이라는 게 확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금세 나빠지지도 않고 뭐 비슷하게 나가는데 그 잠재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누구나 있는데 정신적 환경이 나빠지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그 자연적인 거 내추럴한 거하고 많이 떠날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오늘날 이제 환경도 그런 환경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인위적으로 맛있게 만든 것들 이제 그 중에서 뭐 제가 이제 암 때문에 주의하는 거는 이제 뭐 가공식품이라고 그러는 전에 이제 베이컨도 잘 먹고 그랬는데 요새 베이컨도 안 먹고 나는 베이컨은 그래도 최소한 고기 그 자체에 양념만 넣기 때문에 그래도 좀 먹었어요. 근데 이제 햄이나 소세지는 주의했는데 요새는 이제 베이컨도 안 먹고 햄 소세지는 이제 거의 안 먹죠. 그다음에 이제 그 햄버거 같이 패티를 이제 의도적으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뭐 완전히 안 먹진 않죠. 뭐 누구 말대로 1년에 몇 번 먹는 정도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약간은 먹는데 그냥 주의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치 주의하게 되니까 이제 먹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자연 속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상당히 좋은 나라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넓은 광야나 그다음에 큰 산맥들이 없는 대신에 산이 여기저기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고 예. 그다음에 물 흐르는 데도 가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놀래는 것들이 그냥
뭐 전철 타고 뭐 몇 정거장 가면은 그냥 산 그렇죠. 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정신 건강, 그러니까 자연을 접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자연 속을 걷고 운동 이렇게 정신 건강에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나마 좀 좋은 환경에 속하고 있는데도 그다음에 어린애들이 우리 자랄 때하고 이제 다른 거는 우리가 어릴 때는 논대라는 건 나가서 뛰어노는 걸 의미했어요. 이제 흙하고 같이 흙하고 같이 예. 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 나가가지고 집 앞 가서 놀자 그러면 이제 나와요. 다들 듣고서 나오지. 아주 뭐 신나가지고 나오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놀고 전부 게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제 그 핸드폰이나 그렇죠. 컴퓨터 가지고 그런 식으로 노니까 그건 이제 자연적인 건 아니죠. 이제 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뇌는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정신적인 것들은 이런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내가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이제 그 제목을 보면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난데 It's okay to not be okay. 그러니까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 역설적이죠. 네, 그러니까 사이코란 말을 안 썼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만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영어 표현을 썼는데 그 영어 표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저 정신병원에 붙여 있는 이제 그 표 같은 거가 그게 있어요.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 뭐 그러자는 거죠. 한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게 사람을 대할 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전부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보거나 피하거나 이제 그러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최소한 사이코패스는 피해야 돼요. 사이코패스는 피해야 되고 소시오패스는 조심해야 되고. 네,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있지만 그 정신과 의사들이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를 보고 자담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이코 중에 대표 하나로 나오는 사람이 여자 주인공 고문영인데 그 사람들이 고문영은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사이코 아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바깥에서 어린 문강태가 어린 고문영을 부르니까 얼굴에 감정이 막 좋아서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딱 어머니를 만나가니까 얼굴색이 싹 변해. 그러면서 걔를 어머니한테 이제 훈련받은 대로 이렇게 냉정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대하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이코가 아니고 어머니에 의해서 환경적으로 형성돼 만들어진 사이코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기 표현한 대로 괜찮아질 수가 있는 거고 오리지널 사이코는 무슨 뭐 정신과 정말 치유를 뭐 그렇죠. 해보든 뭐 가능한지 안 하는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인공 저 3명으로 나오는 여자 주인공 동화 작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태하고 상태라는 형제 나오는 3명이 다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신과 의사들 얘기는 그거예요. 겉으로는 가장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 문제가 심한 거는 멀쩡해 보이는 강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이제 정신병원 이제 보호사로서 근무도 하고 돌도 벗고 이렇게 활동은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다 이제 무표정이고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 얘기를 이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거를 자기도 회복하고 형도 회복하고 여자도 회복하는 이제 그 문제를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가 이제 저는 이제 뭔 얘기할 때 저는 책을 보거나 무슨 사상을 접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를 먼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세심한 부분을 이제 보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야 헤매질 않고 바르게 감을 잡아요. 그러면 여기 드라마에서 가장 핵심을 드러내고 그거를 잘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멘션들이 나오는데 언급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무슨 뭐 트라우마를 뭐 이렇게 피하지 말고 그걸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 뭐 그다음에 그걸 기억을 더 씌워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맨 마지막 동화 이야기의 그 핵심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를 잡은 이유도 이제 그것 때문에 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 진짜 얼굴을 찾아서라는 동화예요. 그래서 그 딱 세 명 주인공이 여기 세 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정을 잃은 아이, 표정이 없는 그게 이제 강태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깡통공주는 이제 감정이 없는 이제 그 고문형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박스를 뒤집어 쓴 그 남자는 이제 그 자폐고 정신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이 나오는데 뭐 길을 가다가 울고 있는 그 여우를 만났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 속에서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저 표정 없는 사람이 같이 울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는 눈물에 눈이 녹으면서 눈 속에 갇혀 있는 새끼를 구했다. 그래서 같이 웃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처한 거를 보고 같이 동감을 해주고 뭐 그 어려움을 참여하고 해결할 때 사람이 나아진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깡통공주는 이제 막 자기를 이제 관심을 끌고 이제 봐달라는 벌거벗고 춤추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게 실제 한 예로 나와요. 드라마에 그런 이제 그 국회의원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제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처박아두고 아무 관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벌거벗고 막 펄펄 뛰는. 근데 이제 그 가시만 찔리고 아무런 보지 않으니까 깡통공주가 같이 가서 춤을 춰주고 이제 자기는 깡통이기 때문에 찔린 줄 몰라서 같이 해줘서 이제 걔가 또 나아졌다. 공감해주는 걸 봤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그림자 마녀가 그 둘을 니네들이 어딜 그래 그러 가다가 이제 동굴에 가뒀다. 그런데 이제 박스 아저씨가 이제 그걸 보고 동굴에 들어 구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구해줄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저 큰 형인 상태라는 사람이 그가 자기를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기가 두려움에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두려움에만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면은 벗어나려고 그러면 벗어나지질 않아요. 심리적으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깡통공주하고 무표정한 자기 동생이 구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구해주기 위해서 박스를 벗어서 들어가서 구해냈고 같이 웃어서 행복해졌다. 이게 이제 동화의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이 드라마의 겉에 보이는 일면을 나타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보여준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자폐인 형이 자기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그 고문형하고 자기 형 강태가 그 사이코패스인 어머니한테 거의 뭐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그 여자를 두려워했는데 가서 그냥 머리를 쳐가지고 구해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구해냈다는 거에 굉장히 자신감과 뿌듯함을 갖고 나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멘트가 중요해요. 그림자 마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뺏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림자 마녀가 빼앗아 간 것은 행복해지려는 용기를 뺏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얼굴은 뺏지 못하죠. 그 뺏을 수가 없죠. 근데 행복해지려는 용기를 뺏었다. 그렇게 되면서 그가 가면을 쓰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이제 된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 행복해지려는 노력이.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예. 이제 이제 요게
단지 이 드라마 하나에 그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그 나의 아저씨하고 나의 해방일지 그다음에 이제 우영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행복해지려는 용기인데 다 세 개 드라마에 다 공통되게 드러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 있는 거냐면은 사람에게 그 이중성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마음과 이제 깊은 마음 이게 통일되면은 문제가 없고 정신병적인 요소가 사이코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겉마음에서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행복을 찾아요. 그거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행복하게 되려는 거를 막거나 저항하거나 못하게 하는 요소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은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냐? 그랬을 때 가장 그 많이 나오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하고 행복한 거는 양립할 수가 없죠. 예, 맞아요. 예, 두려움 가운데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마음으로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실제로 장취하지 못해요. 그렇죠. 두려움이 가로막는 두려움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절망을 가장 이제 잘 표현한 것이 나의 아저씨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자 주인공인 그 아이유, 그 지안이라는 여자가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거는 절망이에요. 자기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왜 사냐 그럼? 그냥 자기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생존하기 위한 거지, 하루아주 사는 거지. 자기가 행복해지려는 그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걸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질 못해요. 예. 빚이 2천만 원인가 진 것도 뭐 그 자기가 학력도 신통치 않고 그냥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 할머니도 돌봐야 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박동훈 부장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우선 그 너의 할머니는 손자는 할머니의 부양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료 요양병원에 국가가 보살펴주는 병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걸 알려줘 가지고 일단 할머니 돌보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음도 부담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빚 2천만 원 진 거는 이제 박동원 부장이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좀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얻어진 돈 가지고 일단은 해결을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또 마지막으로 헤어날 수 없는 게 자기가 사채업자를 죽였다라는 이제 그런 그 죄책감으로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뭐 자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이제 나쁘게 보고 자기 실체를 알면은 다 두려워하고 떠난다. 그렇게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박동훈 부장이 이제 사람이 그 사람을 알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용납된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같았어도 자기 가족을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도 그럴 수뿐이 없다라면서 너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그리고 법으로서도 어린 소녀고 상황을 인정해 줘서 법도 보호해 주려는데 왜 너희가 정죄하냐 이렇게 하며 변호해 주면서 이제 그 아이유를 그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이제 끄집어내 주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유가 박동훈 부장을 보니까 이 사람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게. 네, 행복하지가 않은데
이 사람은 저 무의욕 좌절이에요. 예, 하등 뭐 자기 회사에서도 그렇고 자기 집안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의욕적으로 할 만큼 신나는 게 없어요. 예, 그냥 스트레스를 푸느라고 자기 형제끼리 어울리고 동네 사람끼리 어울려서 삐뚤어 나가지 않고 그러긴 하지만 그냥 무의욕에 우울증이죠, 일종의. 정신적인 우울증에 빠졌어요. 근데 자기가 아이유를 돌봐주는 거를 아이유가 보고 이 박동훈 부장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려는 거를 보고 너같이 어린애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져야겠다. 이런 결심을 해요. 글쎄. 행복을 찾아 나가는. 네. 그러니까 행복을 찾을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가 좀 적은 게 박동훈인데 이 사람은 그걸 잃어버렸어. 예. 자기 부인이 자기를 두고 바람 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완전히 그래서. 가치없는 인간으로 놨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자기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사람을 보고 자기가 이제 행복해져야겠다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와 하여금 행복해지려는 거를 가로막는 건 죄책감이에요. 자기 정죄, 자기 비하. 이게 가장 잘 나타낸 게 나의 해방일지에 나타나는 구씨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직종이나 일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추구하고 세계가 막 배신이 난무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막 공갈치고 이런 세계가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기 비하를 갖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노골적으로 나와요. 나는 벌 받아야 된다. 난 행복해지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기에 나타난 연미정이 너는 그래도 네 어릴 때 내면에는 좋은 걸 너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너는 솔직한 사람이고 껍데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북돋아 주려는 거 이제 그 추앙이라는 걸 통해서 북돋을 주려는 거고 그다음에 연미정이라는 여자도 행복하질 않아. 그리고 행복해질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구씨를 그렇게 해줌으로 예, 자기도 이제 그 어떤 인정을 받고 이제 좋게 받으면서 이 여자도 행복을 다시 찾아.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노골적으로 표현한 그 그림자 마녀, 그러니까 그림자 마녀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예. 그쪽이 뺏어간 거가 행복해지려는 용기를 용기. 뺏어간 거다.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걸 드라마를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고 바라지만 왜 안 되냐? 우리 마음속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요인을 말했습니다. 4가지 요인을 말했습니다만 두려움, 죄책감, 절망, 좌절, 무의욕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다음에 하고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 용기. 그 용기를 우리 모두가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행복해져야 되고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 너무 보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에 부정적인 것만을 보질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오늘 할 얘기지만 2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요. 이 세상은 병균이 있지만 병균을 잡는 면역력이 존재하는 거고 이 세상엔 어둠이 있지만 어둠을 깨는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치고 상하게 하는 상처를 얻게 하는 거 있지만 또 치유하는 능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쪽에 집중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없다고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실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좋은 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좋은 세상이 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산상수훈에 돌아가려는 빛과 소금의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빛과 소금 얘기할 때 지난번에 소금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가만 놔두면은 계속 썩어지고 부패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야, 정말 세상은 이제 썩으면 들어가고 망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쉽게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냐? 소금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이 공급하기 땅에 때문에. 공급하고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정말 어둡고,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거는 나쁜 일하고 붙고 상관이 있어요.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어둡고 어떻게 좋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또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부패를 해가지고 막 썩은 냄새를 내고 모든 거를 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건지 아니면은 긍정적인 부패하지 않는 역할을 할 건지 소금의 역할을 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일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 빛의 역할을 할 건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선택하면 되는 건데 지난번 말했듯이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빛이에요. 그리고 소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또는 복음주의적 바울적 기독교가 뭐를 많이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거를 가르쳤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을 강조점을 이거에 막 90%를 두느라고 그 다음 거를 그걸로 끝이에요. 거의 됐어 이제 강조를 안 해요. 어떻게 보면 50대 50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금이 되는 것이 50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50이고 빛이 되는 게 50이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게 50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막 90, 100으로 다 못 쏠려 가지고 그 뭐 하나님의 뭐 영접 주님을 믿었다 그러면 넌 구원 받았다. 이제 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나 이쪽에 개신교에서. 그런데 여기 표현에서 예수님 표현에서 분명히 드러난 거는 소금이라고 할지라도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은 벌을 받아서 밟힌다. 그 말을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 빛이 너희가 빛인데 빛은 높은데 세워놓는데 그 높은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 표현하다가 부끄러운 사람들이 어둠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다고 이제 난 구원 받았다 됐다 뭐 그렇게 이렇게 절반만 좋아해야지 그렇게 다 됐네 뭐 아유 이제 뭐 긴장을 안 해도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교회 다닌다고 다. 네, 교회 다닌다고 뭐 다 이제 난 구원 받았어 뭐 이제 뭐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건 누구건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상당히 피곤하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아침 일찍 깨져가지고 이제 그 잠실 가까이 살 때인데 잠실역에 내리니까 새벽 6시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장실이 커요. 거기 잠실역이 크니까. 그때 굉장히 지저분해. 그 시간에. 그러니까 아직 청소부가 나와서 청소를 하기 전이고 밤새 거기를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들이 뭐 한국 그 지하철 깨끗하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새벽녘에 못 봐서 그런 거고. 네, 굉장히 깨끗해요. 지저분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지저분하게 하는 인간이 있고 깨끗하게 하는 인간이 있다. 근데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좀 짜증이 나거나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깨끗하게 해놔서 깨끗한 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기쁠 텐데
깨끗하게 치워. 그러면 지저분한 놈들이 그걸 또 어질러. 음. 그날 가면 또 지저분해. 음. 또 치워. 그러면 또 어질러. 그것의 반복이죠. 그것의 반복인데 그럼 뭐냐? 우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는 데서 세상이 깨끗해지거나 부패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다. 계속 지저분해지고 부패. 그럼 왜 이거 청산성이 돈 받고 하는 거지만 이제 내가 이제 일산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그냥 자기 집만이 아니고 골목을 깨끗하게 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럼 뭐냐? 그 사람의 성품이 예. 더러운 거를 못 견뎌하고 깨끗한 게 좋아서 치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품의 문제지 무슨 성과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깨끗이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부패되는 게 싫고 더럽혀지는 게 싫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 말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이면은 그냥 본성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내면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면은 우리는 소금인 거고 예. 그렇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아직 정말 덜 됐구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됐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등불을 켜서 이렇게 이런데 밑에 두지 않고 높은데 이제 세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것인데 그럼 빛이 되는 게 뭐냐? 빛을 비춘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빛을 비추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그 어둠 속에 그 표정도 아주 진짜 아이유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어두운 표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면서 자기는 어두운 세계에 산다라는 걸 아주 잘 표현해 줬는데 그 어두운 세계에 빛을 비춘 사람이 박동훈 부장이에요. 이성준인데 그러면 뭘로 빛을 비췄냐?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한 행실로 가득치면은 어두운 것이 되는 거고 거기에 선한 행실이 있으면은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뭔가를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따뜻함을 느끼고 살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그게 빛이라는 게 빛을 꼭 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한 행실이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 개신교적이고 바울적인 그 루터적인 표현에서 선한 행실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뭐 그냥 뒤따르는 결과로 간단히 보거나 뭐 그걸로 뭐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빛이라는 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명하는 거는 선한 행실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비치고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거를 드러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빛이 아니고 넌 어둠이다. 난 어둠이구나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나의 그 존재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소망을 얻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살 용기를 얻고 아까 말한 행복해지려는 용기를 갖게 하면은 그 사람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날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예. 많은 그 비난과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교회나 기독교 많은 기독교가 빛을 행한 게 아니라 도리어 어둠으로서 행동을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어둠의 행동을 하고 부패 예, 부패의 세력이 가담해가지고 가담해가지고 그쪽을 같이 부추기고 편을 들고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그쪽 그 기독교, 그 교회, 그 지도자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아니다. 나쁘게 말하면 어둠의 종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그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나는 왜 벗어나는지 못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던져주는 그 달콤한 무슨 말이나 혜택이나 그거를 받아 먹기 위해서 그냥 그쪽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게. 살 수가 없게끔 돼 예, 있는 거예요. 예, 생활 시스템 자체가. 예.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또 아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니까. 거길 떠나면 자기가 또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없어. 예. 그래도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벗어나서 벗어나야 됩니다.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어떤 아까 말한 이 사람은 정말 소금 같은 사람이고 빛 같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소금의 요소가 더 크고 빛의 요소가 더 크구나.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보수 대형 교회 다녔었던 분들이 그런 것을 인식해서 나온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요새 뭐 가치를 함께하는 공동체 숲 해가지고 가함숲 그 페이스북에도 예. 뜨고 또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또 화평교회 화평공동체도 있고 여러분들 벗어나십시오. 벗어나고 그런 곳을 찾으면 나오고 네. 여러분들이 가면은 반갑게 맞이해 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벗어나야지 여러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고 우리 사회가 사는 거예요. 네. 예, 너무 단순한 그 조그만 그 행복, 그 조그만 거짓 행복, 얄팍하고 그런 조그만 거짓 위로, 조그만 거짓 평화 그런데 좀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고 좀 더 근본적이고 진짜 오리지널 그런 그 평화, 행복, 기쁨을 좀 찾기를 좀 진정으로 바랍니다. 참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또 그런 소망적인 요소가 그래도 예. 존재한다. 그런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없고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돼요. 그런 거 그냥 인터넷으로 줌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예. 그쪽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와 그쪽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좀 이제 새로운 예. 공동체를 찾고 새로운 사회를 찾고 새로운 삶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예, 그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럼 소개를 그러면 얼마든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